말 늦은 우리 아이 과연 내 말을 알아듣고는 있나? 언어치료, 인지치료 열심히 받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이만큼만 더 도와주고 싶은데 뭘로 도와주지? 학습지를 샀는데 우리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걸?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혹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아이 언어 발달을 위한 책들도 사서 봤는데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행운이를 위해 많은 책을 봤지만 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책은 소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상황에 딱 맞는 발달을 도와주는 학습지가 같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약한 제 채널을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무발화 혹은 말이 늦은 아이들을 위한 언어치료 부모 가이드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접했을 당시 행운이는 무발화 상태였어요. 저도 너무 답답했지만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가 정말 너무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추천드렸던 책을 펼치자마자 행운이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행운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죠. 희망을 갖고 조급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포인팅부터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자폐아동 및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한 언어치료 부모 가이드지만 당시엔 아이가 장애 진단 전이고 자폐일 거란 상상도 못했던 때입니다. 4살 11월에 받은 발달검사에서도 아이가 자폐는 아닐 거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무발화 상태이니 언어치료를 받고 인지가 느리니 학습지를 시작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행운이는 학습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해서 수업시간 자체가 약 15분가량이었어요. 국어랑 수학을 같이 해서 약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운이가 정말 5분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그렇겠지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노래를 들려줄 때 외에는 앉아있지도 않아서 선생님이 쩔쩔매셨죠. 간식도 가져와 보시고 선물도 주시곤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버티시는 느낌이었어요. 효과가 없는 건 둘째치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반대로 저랑 같이 수업 끝나게 기다리던 쌍둥이 아들은 밖에서 자기도 수업을 듣고 싶다고 난리였고요. 결국 약 반년 정도 진행한 후 아들의 수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서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는 인지 수업을 들을 생각도 못했네요. 행운이가 그만두면서 교재에 사용 안 한 부분을 뜯어서 제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보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짧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한 장씩만 진행했더니 행운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행운이의 상황에 맞게 학습지를 활용한 수업을 욕심부리지 않고 5분 정도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중 교재를 쓰기엔 아이가 발달이 너무 느리고 제가 원하는 인지에 맞는 아주 쉬운 교재가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시중 학습지를 찾았더니 미술놀이, 수인지, 도형인지 등 나뉘어져 있는 책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쓰려고 해도 어디부터 어떤 걸 알려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물론 제 정보력에 부족함이 크죠. 제가 아이가 장애라는 생각을 안 하니 특별히 카페에 가입해서 알아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지한 저는 계속 검색창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물어볼 데도 없었고요. 그러다 발견한 이 책이 저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검색해 보시면 후기에 아니 뭐 하라는 방법이 다 똑같더라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반복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필요했던 건 제가 어떤 유형의 자료를 찾아야 하고 아이의 상황별로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낮장으로 학습을 유도하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저는 어디서 나는지 궁금했어요. 아마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세계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제가 그 자료를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료의 힌트를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 바로 발달지체, 영유아, 조기 개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지금은 집에 없어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요. 이 책은 흑백이지만 지금 보면 컬러로 나온 것도 같더라고요.
저는 복사해서 낱장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려요. 그게 아이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책을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은 나이별로 발달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 시기에 아이 발달별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0에서 1세, 1에서 2세, 그리고 2에서 3세, 3에서 4세, 4에서 5세, 5에서 6세 이런 식으로 6에서 7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구입하셨으면 굉장히 오래 볼 수 있지만 저처럼 아이가 5살 때 본다면 앞부분은 필요 없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장점이 아니라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도 제가 장점이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발달이 느리잖아요. 행운이가 발달 검사 결과 4세 때도 29개월 정도라고 했으니까 5세 때도 30 몇 개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듣긴 했는데 어디부터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의 앞부분이 일종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0에서 1세부터 행운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그래서 행운이는 5세였지만 실제로 저는 한 2, 3세 후반부터 3, 4세 것까지 이렇게 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책에 실제 학습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학습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계속 방법과 이렇게 학습지 같은 형태, 방법과 학습지 같은 형태들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아이의 어떤 점을 채워주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넘치는 정보와 자료 중에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목적에 맞게 모으게 되었어요. 만약 여기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사용한 후 부족하다 느끼셔도 최소한 내가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2, 3세 부분에 보시면은 내조가 퍼즐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때는 내조가 퍼즐을 맞출 줄 알면 되는구나를 인식하고 아이에게 그것에 맞는 놀이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반응이 좋으면 퍼즐 개수를 늘려보는 거죠. 또 6, 7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시중에 숨은 그림 찾기 책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거 샀는데 아이가 막상 안 하면은 또 사용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고 아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관심이 있었을 때 그때 추가로 아이의 놀이 활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하실 때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하면 부담 없이 5분만 내어도 아이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목표와 자료와 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법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매우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게 파트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인지편이라고 적혀 있고 1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실 이 책은 현재까지 총 11권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 표현언어 2, 신변처리편, 소근육운동 1, 소근육운동 2, 대근육운동, 사회성, 놀이편 1, 놀이편 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할 수 없으시죠? 그래서 아래 링크를 11권 모두 걸어두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보시면 두껍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천할 사항도 많아서 한꺼번에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약해서 당장 실천하고 싶은 부분 먼저 봐주세요. 이 책은 지난 영상에서 추천한 책과 같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고 활용하는 책입니다. 행운이 같은 경우는 무발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인지, 수용언어, 표현언어를 활용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한 권에 들어있는 학습지의 양도 많아서 이때도 나이별로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에서 7세까지 나와 있다는 게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행운이가 5살 때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늦게 알아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발달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활용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발달장애가 아니라 발달 지체인 만큼 발달 지연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단점으론 누군가가 보기에는 지도 방법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법을 몇 번만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셔서 나중엔 잘 안 읽게 되실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 책 사용 리뷰 중에 그런 점에 대해 돈 아깝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오리무중의 상태에서 자료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페이지로는 약 400페이지에 못 미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충분히 두껍고 책을 활용하기 좋게 사이즈도 큽니다. 저는 이 책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걸로 확장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빨대를 가지고 길다 짧다를 연습했다거나 아이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의 기회를 주었던 것 등도 이 책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확장하는 걸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사후세 부분 마지막에 4개의 물건이나 그림 기억하여 말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전 이걸 보고 마트에 가면 사과도 있고 마트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면 놀이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이가 몇 개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개수를 하나씩 늘려나가 보았습니다. 이 책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들은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끝낼 수 없는 책들이에요. 한 번에 다 읽는 게 의미가 없는 책들이죠. 기억에도 남지 않고요. 옆에 두고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운이를 이해하거나 혹은 발달에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책들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책들을 여러분들은 좀 더 빨리 아이에게 적용하고 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어쩌다 한두 장 하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했어요. 기운이 있을 때 한 번씩이라도 해주자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문득 아이가 7살 후반이 되어보니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적어도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치료 수업의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선생님들도 놀라실 정도의 성장인 거 보면 제가 아주 조금씩 했던 시도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아이의 내면에 쌓였던 것 같아요. 계획 너무 정확히 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냥 문득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들 생각나실 때 아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고 나도 조금 기운이 있는 것 같을 때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도 아이 안에 쌓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버티고 내일 하루도 무사히 살아내면 되는 거라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잘 해내시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오히려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득 끝날 때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했는데 힘든 날을 보내신 분께는 저 말이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구를 바꿔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냈다.